지금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오늘은 MBN골드 윤광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시장의 특징주들 오늘은 어떤 걸 대표적으로 살펴볼까요? 화면으로 먼저 보시죠. 지금 살까 말까 오늘 시장 특징주는요. 세 종목입니다. 시젠 그리고 빅텍과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젠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10만 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도 진단키트 대장주는 역시나 시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시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4만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최근 조금 내려가는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시즌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왔는데요. 제가 이제 2019년도까지 이게 기업이 상당히 많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 나가는데 더 잘 나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주가 총액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조 7천억 정도 되는데요. 얼마 전에 14,1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3조가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코스닥 그 전체 종목이 한 800종인데 그 중에 한 3위 정도를 링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020년 1월, 2월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급격하게 올라서 수배 정도가 올랐잖아요. 몇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 몇 배의 가치가 과연 있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두 달 동안에 한 2조 가량이 올랐거든요. 이건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주식 투자하는 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 사실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일종의 모멘텀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너나 할 거 없이 이걸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뉴스에 전체 다 몰려가 샀다가 또 어떤 뉴스가 좀 안 나오고 좀 어느 정도 좀 내려갈 거라는 판단이 들면 또 주가가 빠지고 14만 4천 원에서 지금은 조금 오늘 10% 올랐다고 했는데 아직 10만 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 정도가 빠진 거예요. 최고에 비해서. 근데 그게 20일 동안 일어난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주식의 초보, 그렇게 대응 전략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의 대상으로는 절대로 이 종목은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향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더 심화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미리 매수했다가 어느 정도 수익 날 때 엑시트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술적 분석에 아주 능한 사람들 아니고는 거의 한 7, 80% 이상의 개인들은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7, 8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진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사태가 진정된다고 하면 급속도로 빠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노티스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즌은 매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스크가 좀 있죠. 시즌 워낙 많이 급등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단기 트레이딩에 좀 능숙한 분들의 매매 구역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는요. 바로 빅텍입니다. 어제부터 방산주가 갑자기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것은 뉴스에 또 주가가 모멘텀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김정은 같은 경우가 어떻게 지금 그렇다 속된 말로 카드라라는 종목이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김정은이 멀쩡하게 또 방송에 나온다고 하면 이 종목은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기술적 분석에 의한 투자는 지금으로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고요. 좀 안정성이 있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세 종목을 받아들면서 느꼈던 생각은 토끼와 거북이가 자꾸 생각나거든요. 토끼처럼 빨리 뛸 수 있지만 한 번 쉴 때 거북이가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좀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투자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출액이 2019년도에 489억. 500억이 안 되는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6억 원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붐이 일어나는 건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뉴스에 또 확내릴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주식에 어떤 경험이 좀 부족한 분들을 이렇게 대응이 좀 늦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투자하시는 거를 제가 그렇게 적극 권유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이슈가 이렇게 핫하다 보면은 거기에 뒷받침되는 펀더멘털이 중요한데 빅텍은 그걸 증명해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아시아난국입니다. 이 종목도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초기에 제가 1월 달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는 안정성, 첫째도 돈을 잃지 않는 거고 둘째도 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바탕으로 한 워런 버핏이 이런 인터뷰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1원칙이 돈을 잃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원칙이 뭐냐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제1원칙을 고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한 장세에서는요 안정성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구멍에는 손을 넣지 않는다. 그게 뱀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고 또 보화가 들어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보통 뭐 사람들은 그 구멍에 손을 넣을 때는 보화를 집으려고 들어갔지만 보통은 뱀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뱀에 쏘여서 이게 독에 중독이 돼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속담을 비유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2019년 매출액 제가 보니까 2018년보다 매출액이 많이 떨어졌고요. 2019년이 영업이익이 무려 4,400억이 적자입니다. 오늘 이런 뉴스 때문에 이게 올랐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모든 주가는 기업의 내재 가치, 실적에 반영된다라는 것은 주식의 가장 기본 원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과하고 자꾸 뉴스에 자꾸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돈을 내 자산을 많이 까먹는 현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탈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업황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뭐 가지고 온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런 종목들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에 핫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투자 의견을 안 들어볼 수는 없었어요. 세 종목 특징주 투자 의견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시젠과 빅텍,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세 종목을 여쭤봤는데 안정적인 매매 기법을 갖고 계신 윤강진 매니저의 의견에서는 세 종목 모두 지금은 자제를 하자라고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정적으로 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추천해 주시죠. 어떤 겁니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차트에도 보이시지만은, 도이치 모터스라는 겁니다. 자, 도이치 모터스는 한 2년 반, 3년 전부터 계속 많은 시청자들에게 소개한 종목인데요. 이번 1월에도 제가 소개를 했고요. 얼마 전에도 자꾸 내려갈 때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한 5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전에 저는 항상 이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주 중요한데, 물론 제약 바이오주라든지, 좀 테마주는 이런 펀더멘탈이 중요하지 않는 종목이 있긴 하지만 오늘 제가 갖고 나온 도이치 모터스는 펀더멘탈이 아주 중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이 PER이 3.21입니다. 이 대한민국 평균이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 8에서 9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보통 때에는 한 12에서 11 정도가 되는 건데, 세계적인 평균은 지금 한 16,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도이치모터스가 PER이 3.21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PBR이 0.69입니다. 보통 평균이라기보다는 1보다 낮으면 되게 좋다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0.69니까 펀더멘탈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PSR이 0.15입니다. 0.15라는 말은 1이 되려고 하면은 이 기업 가치, 내재 가치, 기업의 가치하고 총 가치하고요. 1년 매출액과 같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너무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매수 이유, 이 업황을 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건데, 5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인데요. 얼마 전에 3월 25일 날 제가 공시를 보니까는요. 권혁민 전무,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어느 분이시냐면 권오수 분이니까 아마 친인척 관계라고 좀 봐지거든요. 권혁민 전무가 장내로
장내 매수를 했는데 10만 주를 본인이 이제 매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주가가 114만 3,968주로 10만 주를 늘린 겁니다. 그래서 종전의 3.72%에서 4.08%로 본인이 주가를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 5억 원 가량 더 매수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이렇게 회사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아주 그 본인들도 보기에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들기 때문에 매수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도이치모터스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주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매출액이 어느 정도냐면요. 2019년도에는 1조 2천억 했습니다. 2018년 참고로 말씀드리면 1조 정도 했기 때문에 20%가량이 성장했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영업이익이 2018년도에는 500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830억 정도를 했습니다. 결산 보고에 따르면은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9% 정도, 한 50% 정도 한다고 봤을 때 830억에 50%면 한 4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0억 정도가 증가할 거라는 게 컨센서스인데요. 제가 볼 때에는 컨센서스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제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성장이 가능하다 저는 봐지는데 그중에 이제 뭐 5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올 그 1분기 컨센서스 매출액이 1029억입니다. 1209억입니다. 1209억입니다. 영업이익은 166억으로 계속 지금 작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한다고 하면 이번 연도 아까 컨센서스를 아마도 충분히 달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에 제가 이 종목 지금 이렇게 낮게 가격이 와 있을 때에는 매수해도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3월 16일 날 걸로 또 저 공시를 보니까는요. 이 회사가 85억 원 규모로 자사주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또 다르게 위탁을 매겨서 30억 규모로 자사주를 또 매입을 하는 거니까요. 총 30억, 85억 하니까 110억 정도를 주주 재고를 통해서 계속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돌기 때문에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는 지금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은 향후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아까 좀 도이치모터스가 아까 내렸는데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제가 아까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6,200원 정도로 왔기 때문에 제가 6,200원의 매수가를 추천하려고 했는데 지금 6,570원, 6,000 좀 올라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뭐 단기로는 이렇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종목은 한번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는 그 6월에 도이치오토월드가 원래는 3월에 개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6월에 개장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개장과 동시에 아까 5가지 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도이치 파이낸셜. 우리가 보통 중고차 매매 살 때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 그 파이낸스를 끼고 가잖아요. 땡땡땡 캐피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도이치 파이낸스를 운영을 하고 되기 때문에 이게 대한 할부 채권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또 지이카라서 온라인 그 중고매매 시장을 좀 석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분히 많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서 한 5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너무 많이 있지만 방송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요. 개인적인 질문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무방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를 좀 설정해 주세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은 제가 먼저 97점이 나왔으면 제가 항상 점수를 매기는데요. 네. 이 점수 97점은 제가 이때야지 방송 이래에 최고 높은 점수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내재 가치가 16,650원인데 오늘 지금 6,550원 하니까는요.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한 3배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스윙 매매가는 8,500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모멘텀 중장기로 가져가실 분은 12,000원은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매수 가능한 거고요. 네, 도이치모터스 목표가 1차적으로 8,500원, 손절가 6,000원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강진 매니저의 추천주 도이치모터스였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